상소문을 올릴 때는 글씨를 크게 써서 올리도록 하라.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되는 이름, 바로 세종대왕이시죠. 만원권 집회 속 인물이자 한글을 창제하신 분, 과학기술을 꽃피우고 백성을 사랑하셨던 왕비처럼 수많은 찬란한 업적들이 그의 이름 앞에 늘 따라붙곤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모든 영광을 이룩한 위대한 세종대왕께서 말년에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눈병에 시달리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연 무엇이 그토록 총명했던 왕의 시력을 조금씩 앗아갔을까요? 그리고 그 시야가 점차 어둠으로 가득 차는 와중에도 그는 어떻게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흔들림 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단순히 한 왕의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미스터리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세종이 겪었던 가장 깊은 고뇌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만들어냈던 세종대왕의 치세는 그야말로 황금기였다고 평가받죠. 22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재위기간 내내 오직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셨던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셨습니다. 그는 학문과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집현전을 설치하여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문자를 창제하여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또한 치구기와 해시계 같은 놀라운 과학기구들을 발명하여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고 북방의 여진족을 토벌하고 남방의 대마도를 정벌하여 국토를 굳건히 지켜내셨습니다. 이 모든 업적의 정점에는 바로 우리 민족의 어리담긴 한글 창제가 있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왕좌에 앉아 국정을 살피던 젊은 세종의 모습은 그야말로 조선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업적의 이면에는 한 인간으로서 세종대왕이 겪어야 했던 깊은 고통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눈을 괴롭히던 지독한 병이었죠.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대왕의 건강에 대한 안타까운 기록들이 끊이지 않는데 특히 말년으로 갈수록 그의 눈은 점점 더 빛을 잃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실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종 8년, 즉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에 이미 잔질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왕의 눈은 가끔 불편함을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져서 왕은 책을 읽는 것이 버거워지고 어전 회의에서 신하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웠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총명한 눈으로 수많은 경전을 읽고 백성들의 삶을 헤아리던 왕의 시야가 점차 흐릿해지고 마침내는 어둠 속으로 잠식되어가는 과정을 말이죠. 젊은 시절, 그 누구보다 밝고 예리한 눈빛으로 국정을 살피던 세종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흐릿한 시야로 고통스러워하며 두꺼운 서책을 더듬던 노년의 왕만이 남았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등불 아래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서책을 응시하는 왕의 모습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오지 않으시나요? 이러한 눈병은 단순히 왕의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왕의 시력이 점차 악화되면서 국정 운영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뒤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이 위대한 왕의 눈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했을까요? 그리고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종대왕의 눈을 괴롭혔던 병의 정체는 무엇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의 눈병 증상들을 더욱 깊이 파헤쳐보고 당시의 의학적 한계와 함께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가능한 진단을 추론해보는 흥미로운 여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속대로 조선왕조실록 속 기록들을 통해 세종대왕을 괴롭혔던 눈병의 실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당시의 의학으로는 어디까지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었을지 함께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실록에는 세종의 눈병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가장 흔하게는 안질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단순한 눈병을 넘어 왕의 건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들이 적지 않게 보이죠. 세종대왕은 젊은 시절부터 늘 학문에 깊이 빠져 지냈고 밤늦도록 책을 읽으며 국정을 살피는 일이 일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40살을 넘기면서부터 눈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눈이 침침해지고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자 책을 읽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전 회의에서는 신하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워질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당시 어이들은 왕의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침을 놓고 뜸을 뜨는 것은 물론 여러 약재를 다려 눈에 넣거나 복용하게 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다 할 차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의학은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눈의 복잡한 구조나 미세 혈관의 이상, 혹은 전신 질환과의 연관성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들에게 눈은 그저 보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었을 뿐, 현대의학처럼 정밀한 진단 도구나 치료법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록에 세종대왕이 소갈병을 앓았다는 기록도 함께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갈병은 현대의학에서 당뇨병과 유사하다고 추정되는 질환인데요. 만약 세종이 당뇨병을 앓았다면 그의 눈병은 단순한 안질이 아니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심각한 안과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당뇨병은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망막의 미세 혈관에 문제가 생겨 시력을 잃게 되는 당뇨망막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점차 시야가 좁아지다가 결국 실명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죠. 또한 세종의 증상을 미루어 보아 녹내장이나 백내장과 같은 질환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이고,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져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백내장은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당뇨병 환자에게는 더 일찍,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종대왕은 이 여러 질환들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물론 수백 년 전의 기록만으로 오늘날의 의학적 진단을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추정된다, 해석이 갈린다는 표현이 따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실록의 기록과 현대의학 지식을 대조해보면 세종의 눈병은 단순한 피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손쓸 수 없었던 전신질환의 심각한 합병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명한 시야로 백성을 살피고 나라를 이끌던 왕이 점차 어둠 속으로 잠식되어가는 자신의 눈을 보며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이렇게 왕의 시력이 점차 악화되면서 국정 운영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뒤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중요한 어전회의에서 신하들의 얼굴이 희미하게만 보이고 수많은 상소문을 읽는 것이 고통스러웠을 왕의 모습을 말이죠. 과연 세종대왕은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조선의 운명을 이끌어 나갔을까요? 그의 눈을 괴롭혔던 병이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한 나라의 리더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시력이 점차 어둠에 잠식되어 가면서 국정 운영에 들이운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었을 겁니다. 중요한 어전회의에서 신하들의 얼굴 윤곽조차 희미하게 느껴지고 백성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담긴 수많은 상소문을 읽는 것이 고통스러웠을 왕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 분명하죠. 왕의 눈이 멀어간다는 것은 곧 국가의 시야가 흐려지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리청정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록에는 세종대왕이 세자에게 국정을 대신 돌보게 하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는 왕의 신체적 한계를 인정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고뇌 어린 결단이었지만 동시에 왕실 내부의 권력 역학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을 겁니다. 세자에게 국정을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업무를 분담하는 것을 넘어 왕의 권위와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세종대왕은 시력을 잃어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국정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죠. 신하들에게 더욱 자세하고 명확하게 보고하게 하고
중요한 내용은 직접 읽기보다는 신뢰하는 이들에게 대피를 시키거나 낭독하게 하며 국정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귀는 더욱 예민해졌고 마음의 눈은 더욱 밝게 빛났을 것입니다. 수많은 토론을 통해 정책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백성들의 삶을 헤아리는데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죠.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병을 앓는 한 인간 세종을 넘어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한 위대한 군주의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 그가 느꼈을 절망감은 감히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총명한 시야로 세상을 밝히고 백성을 살피던 왕이 점차 자신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한 나라의 리더로서 자신의 신체적 한계가 국정의 누가 될까 끊임없이 번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그 고통 속에서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더욱 강한 의지로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의 애민정신은 개인의 육체적 고통을 뛰어넘는 원동력이 되었죠. 특히 한글 창제는 이러한 그의 불굴의 의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서책을 더듬고 연구하며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새로운 문자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달렸을 세종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학문적 성과를 넘어 자신의 시력을 잃어가는 어둠 속에서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혜의 빛을 선물하겠다는 숭고한 의지의 발현이었을 겁니다. 한글은 세종대왕 개인의 고통과 희생이 응축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위대한 유산으로 오늘날까지 빛을 발하고 있죠. 그의 눈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동시에 위대한 군주의 진정한 리더십을 증명하는 고난의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세종대왕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았고 그 빛으로 조선을, 나아가 오늘날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를 밝혀냈습니다. 그의 삶은 역경 속에서도 본질적인 가치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사명을 다하려 했던 한 인간의 숭고한 드라마였죠.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백성 전체의 행복과 연결지어 생각했던 그의 통찰력과 책임감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눈앞의 어둠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시야로 미래를 내다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빛을 찾아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말이죠. 세종대왕의 눈병은 그저 옛날 이야기 속 한 왕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깊은 성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